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2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증시 전체가 오늘은 좀 눌러지는 모습이었고요. 3.8% 가까이 코스피가 하락했고 코스닥이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증시가 꽤 하락을 많이 했고요. 해외 증시도 일단 다우 나스닥은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니케이와 그 다음에 상해 종합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으나 이번에 이제 하락하게 된 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AI에 대한 버블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만 이 종목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주가 정도는 사실 가볍게 보고 더 중요한 이제 이 버블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질지 향후 이제 투자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850포인트로 3,900포인트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4,000포인트에서 금방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고요. 일단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0% 정도 떨어졌고요. 4,000포인트를 넘어섰었기 때문에 이 10%가 굉장히 큰 폭이죠. 이제는 40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쉬지 않고 올라왔던 부분에서 좀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상승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갔다가 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에서는 상당히 좀 큰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번에 이 시장을 짓누르게 된 상황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를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역시나 오늘 3조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조 단위의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등 시에는 매수가 5천억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누적 20일을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14.5조 가까이를 코스피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개인 투자자가 15조를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량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서 개인 투자자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꾸준히 한국 증시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우리나라 증시를 떠받치는 수급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방어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던 연기금 투자자도 크게 지금 연일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워낙 이제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방어 차원보다는 차익 실현 위주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60일선과의 갭이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더 하락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하락을 부추긴 그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증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930포인트까지 찍고 지금 이제 꽤 하락을 했습니다. 60일선 근처까지 코스닥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아마도 바이오 종목 위주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사실 중소형주들이 크게 코스닥 지수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버블과는 사실 코스닥 이 지수가 바이오 상위 종목과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투심 악화로 좀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모든 자산들이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5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840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탈을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AI도 버블이긴 하지만 사실 전반적인 자산들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던 비트코인조차도 이번에는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지금 다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증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이제 이 고점 부근에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무조건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차분하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121선까지 오랜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 처음에 발발했을 때보다는 아직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만큼의 속도로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향후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원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1470원대까지 지금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달러에 대한 강세가 또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버블 우려가 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금리에 대한 이 고금리 유지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시점에서 계속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원화와 이제 달러의 금리 격차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이 원화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달러 강세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전에 이렇게 끌어올려졌던 환율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이제 환율 압박으로, 그죠? 환율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압박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 떨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향후 대미 투자에 대해서 현금 투자를 직접적으로 매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환율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뉴 노멀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특히 최근과 같이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짓누르고 전 세계 시장, 자산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자기 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 금리, 고금리 유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던 이유가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보다 2배 급증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고, 사실 금리에 대한 하락을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은 고용에 대한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좋은데 고용시장이 이제 악화되는 그 시그널을 보고 파월 의장도 금리에 대한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9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으로써 이번에 상당히 이제 시장에 또 고금리에 대한 그런 확률이 높아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니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한국이라든지 신흥국 입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격차가 계속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부각된 AI에 대한 버블 입장에서도 사실 AI 기업들이 모두 다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을 때 최근에 그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계속 이제 증시 버블 경계령을 내리면서 지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빠르게 빠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주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7,500 간다, 뭐 5,000 이상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일주일 뒤에 이렇게 증시 버블 경계령을 얘기를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심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엄청나게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평가 자산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의견을 더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도 닷컴 버블 시기에 80% 수준에 지금 버블이 껴있다. 그래서 시장은 하락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원래 반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올라가기만 했기 때문에 잠깐의 이런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전처럼 이제 대위기가 오려고 한다면 어떤 이제 크게 응집되어 있던 그런 부채가 빠르게 이제 파산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만 이제 크게 터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러한 이제 이
터질 수 있는 부채 자체를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가 그렇게 달러를 무자비하게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채 자체가 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끝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돈을 찍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은 이제 유동성 공급은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몇 달 전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쏙 들어갔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AI라는 것이 등장함으로써 투자를 이제 쉴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유동성 자금이 투입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느냐? 결국에는 최근에는 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AI를 통해서 AI에 대한 생산성 극대화를 통한 이제 공급망을 이제 늘려서, 그죠? 공급에 대한 공급을 늘려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AI를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핵심 키워드는 AI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풀려 있고 그것이 한 번에 터지는 것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상황으로서 계속 그 유동성 자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제는 공급망을 늘릴 생각을 한다. 생산 혁신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최근에 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월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하루 지나니까 급부상을 했고요. 뉴욕 연은 총재 발언에 국채시장이 반색을 했다. 그래서 윌리엄스 총재가 노동시장 둔화 신호 속에 단기금리 조정 여지를 또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을 또 힘을 실어줬고요. 지금 이제 누구는 내려야 된다, 누구는 올려야 된다라고 반복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주가가 반등하긴 했지만 AI에 대한 그런 원전주라든지 그런 AI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주택 건설주 위주로의 상승이 나오면서 S&P가 반등을 했고요. 사실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된다면 크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큰 폭의 상승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 그리고 전력 테마가 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모두 다 거의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한국과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단기간적으로. 그러나 결론은 AI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한국 시장도 계속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번 조정 기간이 지나면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살펴봤고 이제 AI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될지 또 보기 전에 이제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72,300원입니다. 최근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20 후반대 3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사실 뭐 빠르게 올라간 만큼 빠르게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최근에 이 증시에 대한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전체 가격 입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61선 아직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횡보하는 구간보다도 아직 주가는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팔고 있지만 워낙 코스피에서 많은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120만 주 정도 매도한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차익 실현 좀 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AI에 대한 트렌드가 다시 단기간에 회복되어서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속에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이제 꽤 많이 하락해서 이전에 저점 부근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일 이제 증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AI에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타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투자 수급도 일단 기관 투자자가 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는 현대건설을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기술도 지금 87,000원, 9만원 아래로 지금 주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전 저점 부근까지 또 주가가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 AI에 대한 그런 버블 이슈가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린다고 본 거고, 거기에 대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전주 한전기술도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씩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크게 변동 없습니다. SAT에너지도 최근에 하락세가 좀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9,000원을 찍고부터 37,000원까지 거의 이제 주가가 50% 가까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미 영업이익 높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매년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결국에는 최근에 SMR에 대한 테마가 엮이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것 또한 그냥 명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다시금 이제 힘을 받았을 때 기초와 체력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SNT에너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꾸준히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큰 변화 없었습니다. BHI도 네, 최근에 좀 반등을 위한 주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10% 올렸다가 또 5.4%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2,000원, 43,000원 수준에서 계속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좀 호재 소식이 나옴에도 주가가 계속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 소식은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시장이 회복이 될 때 올라갈 수 있고요. 일단 BHI는 좀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약한 모습이라서 실망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수주 잔고는 계속 쌓이고 있고 전체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0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4,000주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1.8% 하락했습니다. 26,350원. 성광밴드도 상당히 이제 하락폭이 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유지하던 밴드를 다 모두 깨버리고 최근에 AI 버블과 함께 주가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버블에 대한 이슈가 좀 해결이 된다면 금방 올라올 수 있고요. 지금은 그 AI에 대한 버블이 맞느냐 틀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큰 변화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태용도 끊임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지금 주가가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46,000원에서 50%면 23,000원이죠. 그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많이 묶여있고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특히 이제 내년 실적도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좀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 여지는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최근에 매입을 하고 있고 향후 움직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진도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4,000원까지 지금 떨어졌는데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툭툭 올리는 모습이 이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한 40% 떨어지긴 했지만 한 30%죠. 네, 그래서 떨어졌지만 60일선 근처에서 계속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진 같은 경우도 추세 전환 시 같이 올라갈 겁니다. 16만 주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61선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계속 이렇게 이 주가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악화로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성파워텍도 같이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자 그래서 차익 실현 좀 했고요. 우리 기술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121선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AI에 대한 버블이 끝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면 버블이 정말 이제 끝나는 게 맞느냐? 지금 버블이 언제 다시 가능성으로 전환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AI에 대한 전력 인프라, SMR 기업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60를 찍고 지금 $18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올라갈 때쯤에 공매도에 대한 그런 이 공격으로 주가가 툭툭 떨어지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과하게 올라간 만큼 과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셈이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일단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오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꽤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365까지 찍었다가 $198, 거의 이제 40% 이상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그만큼 지금 조정폭이 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만큼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까 아니면 반등할까,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블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블은 실체가 없는 비어있는, 그죠? 말 그대로입니다. 텅 비어있는 그것을 이제 과도하게 겉만 보고 커졌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를 버블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AI라는 것은 다르다. AI는 실체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실체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실체가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만 커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실체도 같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이것이 과연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이 버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 하락에 대한 명분의 하나로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제가 왜 계속 안에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에 대한 활용성입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AI가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 회의감이 든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AI가 활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실제적으로 AI를 활용함으로써 그런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IT 기업들도 그런 이 대표적인 챗 GPT라든지 LLM을 활용해서 개발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도 AI를 활용한 그런 이제 이 제조 시스템,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검사, 이런 모든 것을 다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AI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네. 얼마 전에 노벨 과학상도 AI를 활용해서 이 개발을 성공한, 그죠? 발견을 한 그런 이 과학자들에게 노벨 과학상이 갔습니다. 그만큼 올해의 키워드는 AI였고요. AI에 대한 활용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활용성을 보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AI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인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AI에 대해서 치킨 게임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AI에 대한 그 또 하나의 두 번째 버블이 오케이, 필요한 것은 알겠다. 근데 그 필요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공급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짓는데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전력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을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근에 미국이 주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정희 대표적인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스타게이트의 주요 투자자로 지금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AI에 대한 건설자로 변신을 한다. 엔비디아를 지금 주가를 팔았죠. 4조 원을 팔았고 그것을 오하이오 공장에 쏟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에 오픈 AI 전용의 모듈형 기지를 이제 짓는다고 하고요. 이 모듈형 기지라는 것은 수년 걸릴 공사를 수주 만에 뚝딱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는 제조의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소프트뱅크 그룹이 미국 오하이오주 로스타운의 옛 전기차 생산 기지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제조 허브로 전격 개편한다.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실탄을 실물 인프라 구축에 쏟아부으며 AI 건설자 변신을 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요 세 줄만 읽어도 우리는 AI에 대한 버블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 현재 실적 대비해서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PER 대표적으로. 그거는 근데 현재 실적을 가지고만 얘기했을 때 얘기고요. 미래에 대한 실적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손정희 회장이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그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사실 이때도 엔비디아를 왜 팔지?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나? 엔비디아가 이제 저렇게 매도를 해버리니 AI 버블이 맞구나. 이렇게까지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탄을 실물에 대한 인프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손정희가 지금 보는 것은, 손정희 회장이 본 것은 이제는 인프라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이 현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버블화된 주식시장에서 이제 실제로 그 버블을 활용한 자금을 통해서 실물에 다시 투자를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버블이 더 커진 거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실질 투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그 버블이 이제는 AI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이 인프라에 투자가 됨으로써 버블이 또 하나의 실체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향후 이 AI에 대한 확장성에 아주 좋은 상징성으로 연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약속한 180억 달러, 26조 원의 대미 투자가 실제적으로 드러났고요. 이제는 모듈형으로 조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건설이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공법에 혁명을 나타낸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8월 대만 폭스콘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3억 7,500만 달러, 5,500억에 인수를 하면서 사전 포석을 뒀고, 핵심은 이제 공장의 성격이다. 이곳은 단순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이동식 모듈 유닛을 찍어내는 제조 공장이다. 그래서 모듈형 공법은 데이터 산업의 고질적인 병목인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수년이 걸렸는데 요거를 이제 조립해서 나르는 방식으로 단 몇 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급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1기가와트 증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공법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이 오픈 AI가 필요한 게 지금 벌써 206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많은 AI가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을 매주 1기가와트를 늘려야 될 정도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좀 모듈형 공법으로 빠르게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공급이 가능하느냐? 그거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매진이 됐고요. 삼성 SK 하이닉스가 더 큰 반사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이 시장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미 2026년까지의 HBM 첨단 칩의 그런 공급 계약이 모두 다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금 더 공급 계약을 논의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이동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좋은 전망이고요. 2027년 기준으로 했을 때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120조 가까이가 될 거라고 노무라 증권이 분석을 했습니다. 2027년이 되면 TSMC의 영업이익보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더 높을 걸로 분석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D램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고 KB증권에서 이번에 목표가를 15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현재 D램 공급이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낸드 대신에 D램으로 이제 공장을 개편을 하면서까지 D램에 이제 올인을 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D램 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재편되면서 삼성전자는 적어도 향후 2년간 범용 D램과 HBM의 가격 협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그래서 2026년에 삼성전자 D램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해서 6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도 그죠?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서 칩에 대한 공급도 이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뭐가 문제죠? 전력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전력에 대한 부족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데이터 센터가 집중된 주에서는 전기료가 15% 이상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미국은 지금 전력이 급합니다. 그래서 스마일리 원전을 재가동할 만큼, 사고난 원전을 다시 살릴 만큼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력에 대한 비상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에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모든 에너지를 때려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키는 뭐죠? AI에 대한 버블은 결국에는 AI가 지금 필요하냐 아니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AI가 혁신을 이끌 수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그런 반도체 칩 모두 공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이 되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과연 감당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량의 그런 플랜트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국가적인 그런 역량을 동원해서 이 인프라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가보다 전력망 특수 먼저, 미국 생산 공장 증설 속도전,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미국의 낡은 전력 인프라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미 투자 이 수혜 업종으로 전력이 급 부상하고 있다. 전력업계는 현지 공장 증설을 박차고 있다. 그래서 후속에 대한 그런 이 투자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망 확충이 정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마스가도 중요하겠지만 일본의 5,500억 달러, 우리나라의 3,500억 달러를 활용해서 미국 내에 있는 많은 그런 에너지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사우디에 대한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자력 기술에 대한 공유와 초기 합의,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의 이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이제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와 이런 에너지에 대한 관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목적은 AI에 대한 패권을 가져옴으로써 현재 이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엄청나게 빠르게 늘려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주쯤에 21세기판 맨해튼 프로젝트에 돌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이 부분이 아직 많이 오픈이 되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발전에 대한 촉진 행정명령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AI도 이제는 전력을 그냥 마구마구 쓰는 게 아니라 전력에 대한 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죠?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죠? 한 몇 달 전에 중국의 딥시크 모델이 챗GPT보다 전력에 대한 소모가 낮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같이 행정명령으로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발표 이후에 더욱더 이 전체적인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 그런 개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AI에 대한 버블은 아마도 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조정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 저 행정명령을 비롯해서 다시금 반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금리가 동결이 되어도 사실 조금 타격을 받겠지만 결국 내년에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AI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더 좋은 시장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블이 커지는 만큼 내부의
실질적인 그런 이 실체가 같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의 버블을 활용해서 지금 실제로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AI 데이터 센터 공장을 투자를 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버블은 쉽게 커지고 쉽게 터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였죠. 야누스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육군이 초소형 모듈 원자로 설치 후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전력 기업이 촉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9개 기지 후보를 선정했고 2028년까지 주요 육군 기지에 SMR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원자로이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SMR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제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죠. SMR에 대한 상용화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품에 대한 시각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SMR에 대한 첫 개발이고 첫 상용화 시기까지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럼 판매 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SMR에 대한 비용이 비싸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았듯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과 모듈형으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원전은 건설이 필요하겠지만 SMR은 모듈형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SMR을 모듈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조립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시장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SMR에 대한 제작 역량을 전체 이제 18개월 수준에서 3개월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모듈형 제작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버블은 자연스럽게 AI가 개발되고 제조업이 혁신되면서 공급에 대한 재편으로 이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계속 유동성 자금이 풀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급이 혁신이 일어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힐 겁니다. 그러나 대신 달러에 대한 가치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새로운 화폐에 대한 가치로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런 비트코인으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 상황을 리딩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SMR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MR이 이제 별들의 전쟁이다. 한국이 주도권을 놓치면 항상 의리다. 요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팅하우스 합의를 누가 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미 합의를 하고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향후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그런 합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SMR에 대한 주도권을 뺏겨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상업화 단계에 있고 미국은 수십 개의 기업이 지금 SMR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제는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고 착공 자체도 2030년이 넘어야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것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특허권이라든지 판매권들이 모두 다 시장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또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을로서 진입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라도 늦었더라도 빠르게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SMR이라든지 그린 수소 이런 것들을 차세대 에너지로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초혁신 경제 3차 계획으로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요. 구윤철 부총리가 이제 주재를 하고 여기에 3차 추진 계획 발표에 태양광도 들어가 있지만 해상풍력, 그 다음에 SMR도 이제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전력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미국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게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투자가 착실하게 필요하고 정말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을 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속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런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모듈형으로 데이터 센터를 레고를 만들듯이 그냥 탁탁 그냥 조립을 해버리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이 엄청나게 우리 예상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가 갑자기 따라가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전력 인프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까지 멀리 내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AI 버블로서 연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AI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력에 대한 투자를 마구마구 해야 되고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가에 대한 버블 우려로 지금 현재 이 주가가 막 눌러지고 버블 우려로 매출이 좀 적은 기업들 위주로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거고, 이제는 그 기업들이 실체를 찾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현재 주가보다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가격까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뭐 2026년, 2027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매수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